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5-3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병원 정보 시스템 실무 이 교재의 15장 마지막 15장이고요. 그 마지막 15장에서도 마지막 실습이 바로 15-3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습의 내용을 끝으로 우리 교재, 우리 책에 있는 모든 실습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실습의 제목은 항목별 소모 통계라고 했고요. 이 항목별 소모 통계를 한번 분석해보고 검색해보고 역시 엑셀로 분포표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자차트, 비트-U 차트를 활용한 병원 정보 시스템 실무라는 차트입니다. 책이고요. 여기에는 비트-U 차트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자세하게 해놨는데 비트-U 차트 이외에도 비트 CRM이라든가 스마트 체크라든가 이 별도의 번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진료 대기실에서 비트 캐스팅이라고 했어요. 그 TV 화면 안에 진료 대기자 명단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뭐 그런 비트 캐스팅 같은 것들도 번들 프로그램으로 따로 구매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그 번들 프로그램들, 사이드 프레그 프로그램들도 제가 이 그 카테고리 안에 유튜브 안에 같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을 먼저 세 가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조건 15-1이나 15-2와 마찬가지로 항목별 소모 통계라는 통계에서 그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앞쪽에서는 1년 단위였는데 이번에는요 임의의 한 달, 1개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1일에서 30까지, 31일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집계 버튼을 이용해서 엑셀로 출력을 해줍니다. 이 출력된 내용을 항목별 소모 통계 내용이 되겠죠. 이걸 가져다 엑셀로 만들 텐데 그 내용 중에서 검사료 부분만 가져다가 한번 엑셀 분포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5장의 통계인데 왜 통계에서 이런 실습을 할까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급자에게 무엇인가 보고를 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고를 받는 사람 받으면 좋을까요? 텍스트로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눈으로 직관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건 세 가지를 보셨으면 본격적으로 실습의 순서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입니다. 스텝 1은 U 차트를 실행시키시고 통합창이 나오면 통계, 10번째 통계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하게 되겠습니다. 로그인하게 되고 통계창이 나타나게 되면 스텝 2와 같이 자, 기간을 설정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한 달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2018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한 달을 설정했고요. 이 상태에서 집계 버튼을 눌러서 밑에 있는 것처럼 집계하게 되면 모든 항목별 소모 통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찰료의 통계, 검사료의 통계, 방사선료의 통계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네, 검사했던 검사료 부분만을 우리가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계된 내용을 확인하신 이후에 엑셀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들을 엑셀로 전환시킵니다. 전환된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의 워크시트 안에는 이렇게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9번째 검사료 항목에 대한 부분만을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블록 지정해 주신 다음에 삽입에 엑셀의 삽입에 가보시면 역시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 곳에 가셔서 앞에 했던 15-2 예제와 동일하게 3차원 영역형에서 첫 번째 그래프를 차트를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렇게 3차원 영역형 차트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검사료들이 이렇게 다양한 검사 항목들을 가지고 X축과 Y축, Z축에 걸쳐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OCS 통계라기보다는 엑셀로 변환해서 조금 더 보기 좋게 결과치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좌표계를 변환한다라든가 데이터의 서식들을 조금씩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계열 1부터 5까지의 내용들에는 단가, 소모량, 금액, 가산금액, 총금액에 해당하는 5개 계열을 계열 데이터 선택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이 데이터 선택하는 부분들은 엑셀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의 행렬 전환 옆에 데이터 선택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기존에 선택되어진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1계열부터 5계열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열 1부터 계열 5까지 있는 이 내용들을 편집 버튼을 누르셔서 편집을 누르셔서 여기 편집이 있죠. 그 내용들을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한다? 단가, 소모량, 금액, 가산금액, 총금액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자, 워크시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디요? 예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범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어떤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가 범례에서 확인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훨씬 더 그래프가 선명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내용들과 함께 데이터의 수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빠른 레이아웃에서 데이터의 수치들을 표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합니다.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마우스를 드래그 시켜서 가져다 놔 보십시오. 그러면 원하시는 형태의 차트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3 항목별 소모 통계 중에서 어떤 값, 자, 검사료 파트 부분을 우리 차트로 만들어 보는 그런 예시를 수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의 내용이 조금 두꺼운데 어떻게 잘 따라오시면서 이 실습들을 완성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이 전자차트 B2B 차트를 이용한 병원정보 시스템 실무라는 이 책은요, 제가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버전업이 됐던 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된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는 전자차트 B2B 차트를 활용한 병원정보 시스템 이 책 안에는 B2U 차트의 기본적인 OCS 관련된 내용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스마트 체크라든가 CRM 같은 걸 이용해서 고객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대합실에서 대기실에서 진료 대기자들을 화면에 모니터에 뿌려주는 비트 캐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간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너스 액팅이라든가 이런 그 밖에 그 사이드 프로그램들, 번들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야지만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EMR도 말씀을 잠깐만 드렸지만 영상 EMR, 그래서 이미지 EMR이라든가 영상 정보들을 그 전선화한 팍스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럼 여러분들과 실제로 이 15-3을 비트 U차트 통계를 열어서 같이 따라해 보기 해봅시다. 자, 메인 메뉴 선택해 주시고 로그인 하시면 통합창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통합창에서 통계를 선택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통계창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창이 나타나게 되면 자, 앞에 15-1은 수입 통계에서 개인별, 행위별 수입 통계였고요. 15-2 예제는 인원 통계에서 과별, 연령별, 환자 분포 현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소모 통계에서 자, 어떤 통계였었나요? 처방별, 처방 횟수, 처방별 소모 통계. 자, 이 두 번째 걸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두 번째 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통계의 두 번째 부분은 처방별 소모통계였습니다. 처방별 소모통계에서는요, 어떤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15-3 예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우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처방되어져 있던 처방 정보별로, 자, 처방 정보별로 이렇게 처방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항목별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5-3 실습에는요, 소모통계의 맨 밑에서 두 번째 항목별 소모통계, 바로 이 통계를 실행했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한 달로 정의해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 달로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5월달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월달 한 달간의 그 통계 정보입니다. 항목별 소모 통계라고 돼서 이렇게 소모 통계 값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없나요? 투약료하고 진찰료밖에 없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엑셀 시트 차트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걸 냈나요? 검사료 부분을 했었죠. 그래서 검사료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저는 2019년 06 1월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를 한번 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계했더니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 검사료 부분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엑셀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고요. 자, 엑셀로 전환된 값이 나타났습니다. 항목별 소모 통계 부분의 값들인데요. 네, 이걸 약간 제가 디더링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익스포트된 엑셀 데이터의 색깔들을 약간 칠해서 구분을 좀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진찰료 부분부터 입원료, 투약료,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검사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사료 부분을 우리가 시트로 차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블럭 지정해 주시고요. 블럭 지정해 주시는데 검사료 이름을 빼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검사료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제목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을까요? 맨 위에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고정시켜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고정시키는 거 어디서 고정시켰던지 기억나시나요? 보기에 틀 고정. 여기서 틀을, 첫 행을 고정시켜 놓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틀이 고정됐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도 잘 보이죠? 자, 검사료 부분을 이렇게 블럭 지정하시는데, 자, 이렇게 총 금액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총 금액은 빼고 이렇게만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혹은 금액까지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가상 금액까지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삽입해서, 자, 꺾은선 그래프에서 3차원, 이렇게 3차원 영역형으로 선택해 줍니다.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이 차트의 정보들을 보시고,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검사료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검사료 세부 항목, 이렇게 뭐 제목을 달아주도록 하고요. 이 계열들을 보시면 색깔들이 4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조정을 하는데 어떤 곳을 이용하면 될까요? 자, 우선 표를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제가 배경 색깔을 좀 달리 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차트를 선택해 주시면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분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차트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트 필터 한번 눌러볼까요? 필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중에서
계열에 해당하는 계열 값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차트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계열 1부터 계열 5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바꾸기로 했나요? 각각의 제목들로 바꿔줍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바꾸는데 편집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우리가 코드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요, 편집을 눌러서 두 번째 값은 코드 명칭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값은 네, 단가, 네 번째 값은 네, 소모량,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추가 셀들을 넣고 싶으시면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것은 소모량 다음에 금액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셀의 값은 여기 있는 금액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차트의 디자인들을 달리했는데요. 이렇게 값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달리해 주시면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축의 값들도 지정해 주시려면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축 제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꾸실 수 있고요. 범례 부분이 있는데 이 범례 부분의 값들이 어떤 값인지 표시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범례가 오른쪽에 보이도록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들은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에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레이아웃에서 지정해 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가서 착 하고 달라붙죠. 그래서 원하는 정보들을 이 빠른 레이아웃에서 역시 지정해 주시면 원하는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로 우리 데이터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예제가 바로 15-3이었고요. 항목별, 그 중에서 검사료를 우리가 차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15장의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